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누리PD 김준희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스타일의 대통령이 될 것인가, 또 어떤 리더십을 보일 것인가, 사실 기대는 많이 했겠죠. 그러나 실체적으로 정치를 한 경력이 없기 때문에 이제 두고 봐야 된다. 이제 이런 게 대세죠. 자, 지금 임기 시작한 지 이제 6개월 지났습니다. 한 7개월쯤 됐나요? 자, 이 시점에서 윤 대통령이 어떤 스타일인지는 나왔습니다. 그야말로 뚝심의 정치입니다. 이거 정말 보기 힘든 면모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데요. 거기에 더해 용기도 대단합니다. 결단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아직은 이제 제대로 이제 평가하기 힘든 게 바로 용인술입니다. 용인술. 윤 대통령이 과연 사람을 잘 다루느냐. 자, 이것은 윤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계층에서는 용인술도 최상급이다. 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이 되기까지 뭐 이런저런 어떤 변곡점이 있었겠습니다만 윤석열 사단이라고 있었잖아요. 윤석열 사단. 그런 사단을 거느릴 수 있는 수준의 뭐랄까 인재 관리, 인력 관리, 뭐 그리고 인재 풀을 만드는 그런 힘이 그 스스로에게 원래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인정을 해야 될 거예요. 다만 국가의 수반으로서,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그 리더십과 그때 검찰총장 시절에 만들어진 그 윤석열 사단과는 성격이 다르니까 그것 보고도 아직은 확신하지 못한다. 좀 더 두고 보자.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보면요. 정말 뚝심의 정치에 거기에 더해 용인술도 갖추고 있다는 게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노선이겠죠. 노선. 자, 노선이 맞으면요. 웬만한 뭐랄까 같은 진영에서 볼 때는요. 흠이 있더라도 다 덮어줘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노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윤 대통령 노선은 정확하게 말하면 자유우파 노선입니다.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한번 논리를 전개해보세요. 아닌 이유를. 광주 5.18에 한번 갔다? 그런 이유로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건 현직 대통령이면 안 갈 수가 없어요. 한 번은. 그런데 갈 것 같으면 이왕 제대로 한번 그냥 쇼 한번 하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도 봅니다. 자, 사설이 좀 길었나요? 자, 이걸 한번 볼까요? 자, 주호영이가요, 이번에 국정조사를 덜컥 합의해 주면서, 그야말로 뭐, 몰매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호영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같은 입장이었어요. 적어도 국회 현 상황에서 비춰볼 때, 저들이 완전히 압도적인 다수를 점하고 있는, 그런 속에서, 그리고 또 이쪽에서는, 새 예산안을 내년도 예산안을 또 처리해야 되는 여당의 어떤 책임도 있고 그래서 딜을 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새 예산안을 처리해 준다면은 국정조사 합의하겠다. 그런 식으로 나갔던 건데요. 그게 일종의 자신들이 알고 있는 정치죠. 정치는 거래고 협상이고 그러니까요. 협상 없는 정치, 거래 없는 정치는 사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강대강 대치만 계속한다면 그건 정치가 아니죠. 그야말로 전쟁인 거죠. 자,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정치를 해야 되느냐, 전쟁을 해야 되느냐, 이 판단을 이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굉장히 뚝심 있는 강골인데도 현역 정치인이고 국회의원을 5번이나 하면서 여의도 문법에 맞는 정치인이 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어느 정도는. 그리고 국회의 테두리 그 한계를 벗어나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비대위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때 이제 그 뭡니까 저 의원총회를 열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난상 토론을 했는데 반대하는 친윤 핵심들도 일부 있었지만 대체로는 도리 없다. 재벌공명이 와도 여기서는 뭐 해법이 없다. 뾰족한 수가 없다. 주고받고 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영이는 뭐 용산에 어느 정도 알려줬지만 세세하게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까지는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덜컥 합의를 한 겁니다. 국정조사. 그런데 국정조사 합의하자 잉크에 뭐 종이에 잉크가 말하기도 전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치고 나온 게 뭡니까? 이상민 행안부 장관 파면하다 이거 아닙니까? 조사도 해보기 전에 파면부터 하고 하자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완전히 저들의 관계에 말린 것이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자, 그렇다면 당연히 국정조사는 없다. 파기 선언을 해야 되겠죠. 자, 국민의힘에서도 사실상 지금은 그렇게 가고 있는데요. 그렇게 가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물론 지지층에서도 엄청난 비판을 했지만요. 가장 결정적인 게 바로 이겁니다. 윤 대통령을 다시 본 결정적인 계기입니다. 이 기사 하나 보십시오. 자, 주호영을 안아준 윤석열 대통령. 그 뒤에 워딩 보십시오. 겁내지 말고 전공법으로 갑시다. 자, 윤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와 한남동 관저에서 만찬을 가졌었죠. 약 3시간 반 아주 긴 시간을 가졌다고 그러는데요. 놀라운 것은 거기에서 단 한 장의 사진도 외부에 유출이 안 됐어요. 이거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정말 잘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진이든 나왔더라면요. 그거 자체가 거대한 또 정쟁 소지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태클 건다고요. 사진 찍힐 때 아무도 안 웃는 사진 찍기는 어렵거든요. 지금 웃음이 나와 이런 식으로 그 태클을 걸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또 현재 이제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만찬을 가졌다는 그거 갖고도 얼마든지 이렇게 확대해서 뭔가 이렇게 공격해 올 수가 있는데 사진 자체를 완전히 찍지 않은 것 같아요. 누가 한두 장 찍었더라도 대비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잘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요. 이런 것도 조심을 좀 해야 됩니다. 자, 윤 대통령 보십시오. 여당 지도부와 한남동 관저에서 만찬을 가지면서 북한 문제, 경제 문제 두려워 말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워 말자. 여기에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정치 문제까지도 포함한 의미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겁내지 말고 전공법으로 가자. 저게 뭘 말하겠습니까? 경제 문제만 하더라도 상대가 민노총 아닙니까? 좌익의 최전선에 서 있는 최강 부대 아닙니까? 로마 김하병 같은 그런 존재들은 아니에요. 자, 그들과 싸워서 이기자는 것 아닙니까? 이게 물러서지 말고 협상이나 이런 것을 할 시점이 아니다. 전쟁을 합시다. 정치보다 전쟁을 합시다라고 선언한 것이에요. 이거를 윤 대통령이 지금 주문한 것입니다. 헌법 가치에 맞는 쪽으로 하면 잘 갈 것이다. 주영 안아주고 등 두들겨 줬다는 겁니다. 그동안 고생했습니다. 자, 내가 앞장설 테니까 대통령 믿고 싸웁시다. 전쟁합시다. 이 말 아닙니까 이게? 엄청난 워딩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고요. 여기서 제가 감히 포스트 박정희의 조짐이 보인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용인술은 이런 데서 나오는 거죠. 용기와 뚝심 없는 상태에서 용인술이 나올 수가 없어요. 머리로 깨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깨로 다 이길 수 있으면 뭐 세상에 뭐 그보다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몸으로 직접 부딪혀야 될 때 일이 훨씬 많습니다. 그걸 보통 못해요. 소수 이제 정권은 국회를 지배하지 못한 정권에서는 그걸 잘 못합니다. 계속해서 비굴하게 야합을 하려고 그러죠. 근데 윤 대통령이 저럴 때는요, 뭔가 자신이 있는 겁니다.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자 주호영까지도, 이 정말, 정체 수상하기 짝이 없는, 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대충 떼우고 보자는 그런 느낌이 이렇게 진하게 풍기는 주호영까지도 이제 돌변해가지고, 자, 야당의 이상민 파면 요구에 대해서 국정조사 안 하겠다, 할 이유 없다, 라고 치고 나옵니다. 이건요, 윤 대통령에 대한 신뢰입니다. 윤 대통령이 뒤에서 든든한 방패막이 되어주고 자신감을 이제 불어 넣어준 겁니다.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용기를 심어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한마디로 감동을 받은 그런 상황이다. 자, 주호영이 눈치 없이 분탕 치지 말고, 자, 윤 대통령 믿고, 윤 라인을 한번 타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국회의원 뭐 한 번 더 해먹겠다, 뭐 몇 번 더 해먹겠다, 이런 것보다도 지금은요, 정치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정치를 해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정치로 타협하고 야합할 그런 시기가 아니다. 그런 상황이 아니다. 주호영도 이걸 어느 정도 읽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했다고 보죠. 국정조사 합의해준 그 주호영과 이렇게 말하는 주호영은
국정조사 안 하겠다고 말하는 이 주호영은 다른가요? 같은 사람이죠. 근데 이 사이에는 분명히 다른 뭐가 작용한 겁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게 윤 대통령의 바로 그겁니다. 겁먹지 말고 전공법으로 갑시다.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이 흔히 말하는 중도 확장론을 펴는 이 세북의 분탕들, 이준석으로 대표되는 이들의 이 작전들, 이런 어떤 전략들, 이런 스탠스는 윤석열 대통령이 현 시점에서 채택도 안 합니다. 고려도 안 해요. 완벽한 우파적인 그런 마인드를 갖고 점검법을 통해서 정면 돌파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물류 파업 이런 쪽에요. 화물연대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철도 노조 파업, 그리고 지금 정치권에서는 뭐 더불어민주당의 땡깡, 이재명 사법처리, 문재인 사법처리 엄청난 난제가 쌓여 있는데요. 이걸 정치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자, 윤 대통령, 한동훈 장관, 그리고 이원석 검찰총장, 그리고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이 모두가 저는 똘똘 뭉쳐있다고 봅니다. 거의 하나 된 수준이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인적 청산 넘어서요. 나라 바로 세우기를 지금 검찰이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검찰 출신 대통령을 뽑은 시대 정신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닌가. 자, 지금은 분탕보다도요. 용기 있는 전진, 싸움,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야말로 전쟁 상황이다. 자, 엄청난 어딩을 우리가 봤습니다. 겁내지 말고 전공법으로 갑시다. 자, 주호영까지도 전사로 만들어버린 신의 한 수입니다. 자, 이렇게 되자 말이죠. 우리 언론에서는 한길에 국민의힘에서도 저런 발언을 합니다. 화물연대 파업, 윤석열 정부에서는 안 통해. 윤석열 정부에서는 택도 없어. 원칙대로 할 거야. 법대로 할 거야. 자, 이런 기다렸던 바로 그 워딩이 터집니다. 자, 경인일보 윤 대통령, 노조든 회사든 법과 원칙 확실히 해야 드디어 이제 법치주의, 법을 바로 세우겠다,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사실 법대로만 하면요, 항상 우리나라는 뭐 희망찬 긍정적인 그런 어떤 발전하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회 문제, 큰 어떤 노조와 관련해서 이런 것은 법이 한번 좀 작동해야 됩니다. 이번에 이제 그것을 보여주기만 한다면은 제가 이 언급한 포스트 박정희 그 대권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 뭐 당연히 좌파들은 뭐 난리가 났죠. 곡소리 합니다. 지금 뭐 윤 대통령의 저런 결심, 저런 전투력 확인했다 그러면요, 확인했겠죠. 지금은 그야말로 만만치 않은 상대가 아니고 공포죠. 저 정도면은 본인 스스로도 검총 출신이기 때문에. 그리고 검찰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지금 윤 대통령을 지금 옹이하지 않습니까? 무서운 겁니다. 그들이 그토록 검찰을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이유에는 이런 것도 포함이 되거든요. 자신들이 검찰로부터 수사를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꼼수도 있었지만 이런 점도 문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정부 여러 가지 어떤 그 힘 있는 기구들 중에요, 옛날부터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장 우파적이고 대한민국 헌법을 끝까지 수호할 단 하나의 국가기구라면 그건 검찰이다, 이런 말이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그나마도 덜 좌파화된 게 이 검찰이었죠. 그렇게 이해하신다면요, 윤 대통령의 이런 일련의 행위, 행동, 여기에 놀라운 어떤 힘이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 시기에 하늘이 검찰총장 출신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만들었나? 그렇게도 생각한다 그러면요, 뭔가 흐르는 게 있는 거죠. 민심, 천심, 천심, 민심, 뭐 그런 차원에서 보더라도 정말 큰 느낌으로 와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